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공식 출사표를 던지면서 가장 먼저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하면서 친청계와 친석계가 정면 맞붙었습니다. 이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남탓만 하는 출마 선언이 개탄스럽다. 이런 게 자기 정치 아니냐고 공격했습니다. 또 김 전 총리의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거론하며 이 감기약을 먹고 주무셨다는데 감기약 성분이 무엇이냐? 잠을 자는 사람을 깨울 수는 있어도 자는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되게 좀 묘한 표현입니다. 자는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최민희 의원은 2002년 후단협 논란을 거론하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에 몸을 던졌다고 했는데 정몽준으로의 단일화를 위해 탈당한 게 아니냐, 김민석 후보를 또 직격했습니다. 반면에 친석계 강덕구 최고위원은 감기약 성분을 물은 걸 거론하면서 한동훈 의원도 똑같은 논리로 캐물었는데 말꼬투리 잡기를 우리 당 최고위원이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친석계 최현일 의원은 당정청 원팀의 근간을 훼손한 장본인이 누구냐? 걸핏하면 대통령 국정 운영에 생채기를 낸 게 자기 정치가 아니면 무엇이 자기 정치냐? 또 나를 세웠습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 이제 사실 뭐 시작했다고 볼 수도 없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배령찬 소장님. 네, 지금 정말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에요.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직격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물 좀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조사가 지금 호남 지역만, 호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조사인데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마이뉴스가 STI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4일 5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남 강주 통합특별시 이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인데요. 경선 룰처럼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으로만 했습니다. 네.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김민석 44.2%, 정청래 20.4%, 송영길 15.4%,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김민석 47.2%, 정청래 22.5%, 송영길 15.8%.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됐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발표되면서 김민석 전 총리는 그러니까 최근 보면 이른바 친석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8월 1일부터 순회 경선이거든요. 사실상 시작됐어요. 저는 8월 1일 순회 경선 되기 전에 이미 승부는 결정난다. 그래서 지금 김민석 이 전 총리의 전략은 빨리 밀어붙여서 대세를 김민석 전 총리 쪽으로 가게 하는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규 의원님, 네. 이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감기약 성분까지 묻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요? 글쎄요. 이걸 보니까 다음번에 출마할 사람들이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최민희 이런 지역에 가면 기다리고 있으면 넘어오지 않을까. 예? 이성윤 최고위원 지역구도 지역구 알고. 예. 이거 굉장히 정치하기 쉬워요. 이렇게까지 서로 간에 가면 그러니까 대결적인 요소들이. 예. 그리고 저도 오늘 이제 한민수 의원 그 페이스북 나온 부분에 대한 댓글을 따라 자꾸 1인 1표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옛날에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한다.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럼 왜 다 광주에서 출마 선언하게 됐냐. 1인 1표제를 하게 되면 바보들아 정청래는 당선권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호남의 전남 전북 합하면 45%입니다. 네. 수도권에 계시는 호남 분들 합치면 60% 네. 가까이 되는데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은 왜 1인 1표제를 몰라서 안 했겠어요? 네. 사실은 지역주의를 극복하자. 호남당 네. 되지 말자. 그래서 영남권에 좀 플러스 요인을 준 거 아닙니까? 예.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온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공정과 공평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호남 민심이 다 정리되는데 지금 그렇죠. 호남 민심에 바로 얘기했잖아. 배 소장이. 호남 민심이 이미 다 나 오늘 아침에 쓴 글이 그런 거. 이미 게임은 끝났다. 미안하지만. 이거는 뭐 더블 스코어로
뭐 요런 토론과 별개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런 것을 제발 정청래나 한민수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떠들어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홍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제 1인 1표제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정청래 후보가 어찌 보면 그 큰 철학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민주당이 추구해왔던 어떤 지역 간 차별이라든가 이런 측면보다는 통합적인 측면, 지역구도 타파. 그런데 1인 1표제를 하면서 결국 역풍을 맞는다는 그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 동의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대의원제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당세가 약한 영남 지방 등등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그런 어떤 대의원제를 함으로써 이제 민주당이 전국 정당화하는 어떤 기본적인 이념이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1인 1표제 함으로써 오히려 호남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더 커진 어떻게 보면 이제 호남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사실상 뭐 전당대회를 뭐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됐는데 사실 정청래 대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어떤 강성 어떤 그 당원들에게 좀 그 소구력을 좀 얻기 위해서 1인 1표제 또 검찰개혁 등등으로 해서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것은 이미 한번 정청래 대표가 한번 대표했을 때 됐다. 그래서 과연 이제 다음 대표를 이제 할 때는 이제 23대 총선을 이제 지휘해야 되는 그런 대표를 과연 두 번째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밀어온 것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어떤 기본적인 좀 의구심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전남 어떤 반도체 등등을 가지고 광주 전남 지역 당원들에게 뭐 강력한 한 방을 때렸기 때문에 지금 초기 상황에서는 김민석 지금 전 총리가 좀 유리한 구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진행되면서 김민석 전 총리의 여러 가지 어떤 약점들,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후단협 활동 문제라든지 또 총리 청문회 때 나왔던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정청래 전 대표 쪽에서 정말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떤 그 경선 과정은 더욱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요. 그런 게 있네요. 자기 정치는 둘 다 했던 거 아닌가? 라는 의견 주셨어요. 근데 저도 언뜻 떠오른 게 김민석 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언론과 어디 인터뷰에서 자기 노망이 당대표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댓글도 주셨습니다. 정청래도 호남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이, 뭐 국회의원이면 자기 정치 해야죠. 저는 뭐 자기 정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 경선 당대표 선거 구도를 봤을 때 어제 김민석 의원은 화두로 던진 거예요. 이재명 정권의 3대 메가 프로젝트. 그 이재명 정권의 당정 일치. 내가 적임자다. 그동안 1년 동안 맡겨놨는데 잘 안 되지 않았냐. 불협화음 나고 그리고 자기 정치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적임자다. 이 자신의 어떤 선거에 대한 어떤 화두를 던진 거거든요. 그러면 친천계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뭐 이재명 정권과 같이 합을 한다. 뭐 이러든지 아니면 아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뭐 이병태 규제 합리화 부위원장 봐라. 뭐 이런 뉴 이재명 세력들 이런 사람 해가지고 이거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선명성이 더 중요하다. 뭔가 이 선거 구도 관련해가지고 큰 화두를 던져야 되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재명 정권과의 당정 일치는 경쟁에서 김민석 전 총리와 뭔가 좀 경쟁이 되지가 않고 또 선명성을 내세우자니 이재명 정권을 공격하는 꼴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선거 전략 자체가 약간 좀 어정쩡하게 되고 그 결과가 이것저것 할 수가 없다 보니까 2002년 후당연 얘기가 나오고 감기약 성분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개인 인신 공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개인 인신 공격으로 가다 보면 저희는 이성윤 최고위원님이 국민의힘 민주당의 김재원 최고위원입니까?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어요. 사리사욕의 막 대표적인 주자가 저희 당에 봤을 때는 김재원 최고위원이거든. 그럼 이성윤 최고위원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같은 당 동지를 감기약 성분까지 따지면서 모욕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정청래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나는 일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는 하셨는데 앞으로 김민석 후보와 어떻게 다른 그런 선거 캠페인을 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확실히 각도 못 세우고 또 같은 그런 어떤 선거 전략으로 가지도 못하고 약간 좀 어정쩡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인신공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호남만 0.5표제를 적용하면 되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의견도 주세요. 민주당에는 당대표 후보가 왜 이들 뿐일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하네요. 그 다음에 진심 정청래보다 최민희, 이성윤이 더 싫다. 이런 의견 주세요. 그런가 하면 김민석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의견. 윤석열 탄핵 투표 때 투표 불참한 인간이 어디서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참 다양한 의견을 주고 계신데 자, 결정적인 승부는 어디서 갈릴까요? 아니 저는 이미 결정적 승부가 끝이 났어요. 이미? 네, 끝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오마이뉴스와 STI 여론조사에서 이게 호남입니다. 호남만 대상으로 한 전북까지 포함해서. 근데 전북 소외론도 제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 결과를 보면서 데이터 전문가로서 분석하는 기준점은 뭐냐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직공이 없어졌어요.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그 이후에는 싹 사라졌어요. 이게 뭐 허위정보 건절법에 의해서 사라졌는지 아니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사라졌는지 정말 이게 뼈 해장국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감자탕 상황이 된 게 그 이후로는 오직 김민석만 공격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김민석을 공격한다고 해서 김민석이 무너질 수가 없는 게 대통령과 일체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을 직공하기는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어요. 이 7월 7일 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만을 공격하는데 안 먹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리수가 작동하는 거죠. 투척이 되는 거죠. 강기약 성분. 이건 너무 나가버린 거죠. 강기약 성분. 그런 상황이 저는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거는 배영찬 소장 분석은 아무래도 중립적 입지에 있는 홍석천 의원님 판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끝났다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뭐 이제 시작이라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석준 의원님은 친청계입니다. 한번 해외여행 갔다 왔습니다. 안 이러셨잖아요. 친청계 맞네. 친청계예요. 안 이러셨잖아요. 민주당의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서 네. 그런 게 필요해.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좀 전에 배 소장이 말씀하신 건 이제 호남인데 사실 비호남 지역, 뭐 수도권이라든지 충청권이라든지 이런 곳은 또 정청래 대표와 또 그 비슷한 내지는 또 앞선 그런 또 여론조사도 이전에는 또 있었고 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예. 뭐 이 정도 차이는 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민주당 경선은 역대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여러 가지 요소가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 쪽에는 어떤 빅스피커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빅스피커 중에 일부는 중립으로 돌아섰다는 또 소문도 있더라고요.